네, 안녕하세요. 경제 뉴스를 읽어주는 남자 이건입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한국경제입니다. 2억 넘는 즉시연금 과세. 납입보험료가 2억 원을 초과하는 즉시연금의 보험 차익에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한 종교인 과세 법제화는 일단 유보가 됐습니다. 헤럴드 경제입니다. 전기요금 인상, 전력수급 안정에 도움. 전기요금이 평균 4% 오르면서 전력수급 안정권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업들이 인상된 전기요금의 부담을 느끼고 사용량을 줄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경제입니다. SKT 자사 휴대전화 판매 강제. 휴대전화 판매점을 상대로 자사의 상품 판매를 늘리도록 강제한 SK텔레콤에게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1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생산자 물가 3년 내 최대폭 하락. 원화 가치 상승으로 수입 가격이 낮아지면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3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2009년 10월 이후 가장 큰 낙폭입니다. 한국경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납입보험료가 2억 원을 초과하는 즉시연금의 보험 차익에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이번 보험 차익 과세는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달 15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정부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결국 이번 정부에서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차기 정부의 몫이 됐는데요. 그리고 이 종교인 과세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일부 종교인들의 반발도 있었고요. 소득 파악과 과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워서 무산이 됐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운찬 재정부 세제실장은 종교인 소득에 관한 과세 원칙은 확정이 됐지만 과세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헤럴드 경제입니다. 이 전기요금 인상된 것 알고 계시죠? 지난 14일 가격 인상이 적용된 첫 날이었는데요. 요금이 평균 4% 오르고 나니까 이 전력 수급이 안정되어 간다고 합니다. 14일 최대 전력은 7,286만 킬로와트를 기록하면서 전력 예비량이 10.2%에 달했습니다. 평일 기준으로 10%가 넘어간 것은 지난 11월 이후 처음인데요. 왜 이렇게 수급이 안정됐나 했더니 아무래도 인상된 전기요금의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전력 사용량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16일 날 다시 기온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율이 10.6%까지 오른 걸 보면 기업들이 사용량을 줄이긴 줄였나 봅니다. 한국전력은 요금 인상으로 인한 효과는 향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서울경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휴대전화 판매점을 상대로 자사의 상품 판매를 늘리도록 강제했기 때문인데요.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 수도권 본부는 경쟁통신업체인 LG유플러스의 판매 실적이 우수하거나 판촉 지원 인력이 파견된 판매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지급을 차단을 하거나 판매 영업 코드를 정지하는 등의 부당한 불이익을 줬다고 합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1년 9월 LTE 상품이 개시된 이후부터 LG유플러스를 견제하기 위해 공식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을 구실로 삼아 이와 같은 편법을 벌여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경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의 판매 가격 입장에서 본 물가지수죠. 생산자 물가지수가 3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1.2% 하락을 했는데요. 이 수치는 2009년 10월 마이너스 3.1% 이후 가장 큰 낙폭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원달러 환율 수준이 전년 동기 대비 4.7% 낮아지면서 수입 원자재 가격과 공산품 제조 원가가 하락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품목별로는 공산품 물가가 2.7% 떨어졌고 1차 금속 제품이 마이너스 11.8%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자, 우선은 강추위는 오늘까지라고 합니다. 주말에는 포근하다고 하니까요. 오랜만에 나들이 한번 하는 것 어떨까요? 경제 뉴스를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